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정혜섭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 정 팀장님 모시고 또 대출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 팀장 요즘에 인기가 되게 많으세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제 메일로도 대출 문의가 되게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귀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많이 여쭤보세요. 대출 시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 하락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속 시원한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말씀부터 드리면 조회만 한다고 해서 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 조회를 하게 되면 일단 당장 대출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네. 동시 대출의 위험이 있어요. 동시로 이렇게 대출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되지는 않고요. 네. 마지막 조회일로부터 며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출. 한 군데만 조회하더라도 그 한 군데 조회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되고 여러 군데 하면은 마지막 조회일로부터 며칠 후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한두 군데 조회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금융기관 뭐 10군데 이렇게 딱 조회를 해서 나는 거기서 제일 저렴한 데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회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만약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될 자금이 네. 있을 때 그런 분들은 뭐 여러 군데 조회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어때요? 하루에 10군데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이 조회한 마지막 날짜가 오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개를 하나, 오늘 10개를 하나,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관계가 있어요. 한 개를 조회하면 타 은행이나 타 금융권에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한두 개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네, 네. 금융기관마다 틀리겠지만 조회 건수가 뭐 최근 일주일 이내에 뭐 5건 이상, 7건 이상, 뭐 10건 이상 뭐 이런 데에 그 거절 커트라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대출을 해라, 4일 있다가 진행을 해라, 다음 주에 진행해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진행하면은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거군요. 동시 대출을 할 위험이 있는 분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동시 대출 그리고 동시 대출의 위험. 동시 대출이 어떤 거예요? 동시 대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민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한도가 3천만 원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신한은행 가가지고 다시 또 대출 상담을 받아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3천만 원이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얘는 돈이 3천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최대한 많이 필요하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 가서도 대출 신청을 그냥 해버리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해버린 다음에 둘 다 승인을 내요. 그런 다음에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면 동시로 대출이 한 명한테 대출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겠네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신용으로는 1금융권 은행권에서는 3천만 원까지가 예를 들어 한도다. 근데 이걸 동시에 두 군데를 진행을 해버리면 네. 동시에 두 개 3천 3천이 같이 탁 나와버리니까 원래 한도보다 많이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네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원래 한도보다 많이 나갔으니까 연체할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쵸. 은행에서는 리스크로 보겠죠, 그걸. 네, 그래서 동시 대출을 굉장히 깊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시 대출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럼 성공을 하면 거기는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이게 원리금으로 해서 5년 이내로 뭐 전액 상환하는 조건,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아나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원리금이 아니고 이자만 내는 경우는 1년 있다 만기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기 연장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대출을 동시 진행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거 원금 일부 상환하세요. 보통은 100% 연장이 가능하지만 1년 있다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연체되실 거예요. 지금 뭐 1억을 대출 받았으면 그냥 1억을 연장을 해주기도 하고 그냥 연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한 10% 정도만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막 양쪽에서 50%씩 상환하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긴 은행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은행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대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예전에는 이런 동시 대출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요즘에는 그러면 좀 어떤가요? 이게 예전에는 동시 대출을 해도 잘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같은 날에 같이 진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가조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가조회. 네. 요거는 진짜 조회하는 건 아니고요. 뭐 네. 이러면서 영업사원들이 말씀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조회를 하더라도 기록에 다 남습니다. 기록엔 남는다. 네, 다 알아요. 어디 조회했는지. 가조회를 하더라도 다 알긴 알는데 가조회한 정보도 신용평가 기관에서 나이스나 KCB
앱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팔아요. 가조회한 정보를. 네, 금융기관에 팝니다. 그래서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알아요. 왜냐하면 진행을 하기 전에 가조회를 하고 서류가 들어가면 진짜 조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조회를 한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쪽 금융기관은 그냥 거절치는 거예요. 아, 조회만 돌아갔어도 네. 가조회가 진짜 조회만 돌아가면 네, 그러면 너는 저기서 실제로 서류를 넣고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거절을 합니다. 요즘에는 동시 대출이 거의 안 되긴 하겠네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뭐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비해서 좀 빡빡하게 컨트롤을 받고 있다. 네, 관리 맞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회만 해도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네. 대신 뭐 진짜 대출이 필요해서 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회하실 때 한 번에 많은 곳을 하지 말고 네. 정말 괜찮은 곳 주거래 은행이나 한두 군데로 딱 집중해서 진행하시는 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소비자분들께 좀 더 득이 될 수 있다. 네, 훨씬 더 유리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금리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금리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이런 게 중요해요. 대출을 받으실 때 한 군데 은행만 가는 게 아니고 대출이 필요한 날짜를 미리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은행을 다 방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은행을 선택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조회는 못 해볼 거 아니에요? 조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조회를 여러 군데 하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요? 대출을 좀 늦게 받으면 되니까. 아, 그 날짜를 미리 계산을 해서 네. 아,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후에 필요하다. 네, 지금부터 미리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어... 고객한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득이 되는 곳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 옷 한 벌을 사더라도 네. 옆집에서 5,000원에 준다는 당신은 6,000원 일로 갈래? 아, 우리도 5,000원에 줄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대출도 실제로 그렇게 판매를 해요. 흔히 말하는 이자에 대한 이것도 뭐 애누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외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지점장 뭐 전결로. 지점장 전결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네. 입세트라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진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재량으로 해줬다라는 애들도 있는데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금리 뭐 한 1% 2% 정도까지는 네. 창구나 아니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금리 조정을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약간 그런 쪽에 인맥한테 가도 대출 받긴 좀 꺼려지긴 합니다만 관계 없다면 인맥이 있으면 조금 혜택을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거래 은행이나 네. 가깝게 거기서 급여도 이체를 하고 카드도 그쪽 카드를 쓰면서 네, 예금도 그쪽으로 하고 적금도 그쪽으로 본다면 네. 아마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정리하면 크게 한 2개 정도를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대출을 받을 거면은 이제 미리 날짜나 이런 것들이 계획을 좀 하셔서 네. 미리미리 움직여서 여러 군데를 비교해보고 네. 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기회를 만드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가능하면은 하나의 은행,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대출 받을 때에도 조금 이제 이자나 이런 혜택을 좀 더 얻을 수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죠? 웬만한 대출은 다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 차근차근 하나하나 많이 풀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고영일이었습니다. 정혜섭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